테이핑만 3일 정도 유지하면 바로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카젤코는 자가연골로 만든 일종의 그 영구 필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떤 좀 더 구조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붐성형외과 김동진 원장입니다. 요즘 코성형에서는 자가연골을 활용한 코성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라붐에도 카젤코 상담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 코가 자가연골을 써야 하는 케이스인지, 일반적인 코성형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 수술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은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핵심 질문들만 골라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원장님, 어떤 경우에 카젤코가 잘 맞는 코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스스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카젤코는 자가연골로 만든 일종의 그 영구 필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를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조금은 제한되죠. 코의 어느 한 포인트만 살짝 높이고 싶은 경우, 또는 매부리가 아주 조금만 있는 경우, 미간이 특히 낮은 경우, 그 부분만 보완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주 적합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카젤코는 시간이 지나도 코가 덜 무너진다? 유지력이 좋다? 이런 얘기 많던데 맞는 얘기일까요? 일반적인 필러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인 것 같고요.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는 유지력이 특별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필러를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녹아 없어지지만 자가연골을 이용해서 이제 카젤 형태로 넣으면 유지력이 거의 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필러에 비해서 유지력이 상당히 좋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코성형이나 보형물 기반 수술을 비교했을 때 카젤코만의 확실한 장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수술의 간단함과 박리를 최소 범위로 하기 때문에 회복 과정이 아주 빠르다는 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카젤코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장님이 경험한 가장 흔하게 실패한 이유가 있을까요? 카젤코로 바꿀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카젤코로만 성형을 시도한 경우가 되겠죠. 특히 이제 복코가 심하거나 코가 들려 있거나 코가 아주 짧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기대치와 실제 결과 차이도 문제가 되나요? 환자분들은 카젤을 이용해서 코를 마치 수술하는 것처럼 바꿀 수 있는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범위는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기대치와의 괴리가 생기는 게 이 카젤코 수술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골을 많이 쓸수록 좋은가요? 비중격만으로 가능한 경우는 기연골이나 늑연골은 언제 필요한지,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아요.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연골은 얼마든지 떼도 좋으니 나는 카젤로만 성형을 하겠다. 양쪽 갈비뼈를 다 떼도 좋으니 카젤로만 성형을 하겠다. 이제 그런 분도 계셨는데요. 이게 연골의 양이 많다라고 해서 코가 이뻐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젤코만을 위해서 늑연골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흉터가 남기 때문에 이제 비효율적이죠. 연골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코성형의 효과가 좋으면은 흉터가 남더라도 연골을 많이 채취하겠죠. 근데 일정 양 이상의 연골이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코를 구조적으로 지지대부터 만드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귀연골을 소량 채취해서 사용하는 정도가 이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늑연골을 사용할 때는 주로 이제 늑연골을 뼈대로 세워서 코끝을 세우고 이후에 남는 부분들, 콧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카젤코로 병행을 해서 무보형물 코성형을 하는 경우에 이제 늑연골을 좀 채취하기도 합니다. 연골 채취 시 흉터나 변형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귀연골이나 늑연골을 채취하면 어느 정도 흉터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카젤코 성형을 위해서 늑연골을 사용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천하지 않고요. 귀연골 같은 경우는 소량 채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흉터가 크게 눈에 띄지도 않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코끝이 딱딱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건 정상일까요? 아무래도 연골이 들어가다 보니 딱딱하게 만져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너무 얇은 경우에는 카젤코 성형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젤코 수술 후 재수술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케이스일까요? 연골 윤곽이 비쳐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모양이 아쉬워서 이제 더 높이길 원하는 경우, 그 두 가지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수술할 때 재수술 가능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처음 수술할 때 이거는 카젤코로는 원하는 만큼의 모양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빨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게 뻔한데 억지로 카젤코로 이제 시도하게 되면 실패 확률만 올라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제대로 된 코 성형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짧은 코나 비대칭, 휜 코 같은 어려운 케이스에도 카젤코가 개선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떤 좀 더 구조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진격 망곡이나 숨쉬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어서 카젤코를 선택해도 될까요?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될지 궁금해요. 구조적인 부분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능적인 부분 역시 카젤로는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카젤코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회복은 아무래도 굉장히 빠른데요. 뭔가 붓기도 거의 없고 테이핑만 3일 정도 유지하면 바로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안경, 운동, 사우나 같은 생활 제한도 알려주세요. 만약에 카젤코가 콧등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안경 착용은 최소 2개월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는 뭐 운동이나 사우나는 뭐 2주 후부터 바로 가능하시고, 얼굴 마사지는 뭐 코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범위라면 뭐 바로 직후부터도 가능합니다. 유지력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카젤은 자리만 잘 잡게 되면 유지력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카젤코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환자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카젤코는 만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형수로 이렇게 코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코의 골격이 괜찮은데 어느 한 부분이 아쉬울 때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코가 심하거나 코가 들려 있거나 짧다거나 하시는 분은 카젤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카젤코와 코 성형을 병행하는 방법은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들이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만 있어서 카젤코에 대한 그동안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카젤코에 대한 갖고 계시던 일반적인 오해나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궁금증에 대한 해소도 좀 되셨을 것 같고요. 코 성형은 이게 특히 개인의 구조와 조건에 따라서 필요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카젤코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명확한 기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